네, 그럼 먼저 제주 국제화 어디까지 왔나 그 빛과 그림자 세션을 주관하고 있는 제주국제협의회 강법선 이사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협의회 이사장 강법선입니다. 1991년 벌써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제주국제화 시대에 제주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나, 우리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주의 지성인들은 어떤 식으로 제주인으로서 행동을 하고 동참을 해야 되는가, 그러한 크나큰 물음이면 물음이고 당연한 과제이면 과제이고 그러한 의무감으로 제주국제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30여 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주는 세계에서 무엇입니까? 제주를 보물섬이라고 그럽니다. 제주를 중심으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게 30여 년 전 여러 선배님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내왔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30여 년이 쌓였습니다. 그 쌓이는 동안 제주도정에 건의를 하고 또 제주도민을 이끌고 그러면서 지도자로서, 그러면서 또 제주도민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30여 년 동안이 여러 선배님들과 우리 회원들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30여 년이 지나서 우리 제주국제협의회가 추구하던 제주국제화, 그 명암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포럼을 열게 됐습니다. 우리 제주국제협의회 회원들은 이러한 물음의 답을 추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패널들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패널들에 참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충석 총장님은 우리 강승호 선배님과 같이 제주국제협의회를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장 자리도 정말 수락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우리 여러 패널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의 고무적인 말씀 감사드리고 또 응원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세션의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석 전 제주대학교 총장님은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국제평화재단 이사장님을 역임하셔 현재는 이어도 연구회 이사장님으로 계십니다. 이 세션의 좌장이신 고충석 전 총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강법선 회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국제협의가 태동된 지 한 3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는데 이때 이제 발기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인데, 여기 계신 우리 김용범 우리 선생님도 발기인으로 참석을 하셨고, 저기 와 있는 강승호 우리 사장도 발기인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국제화라고 하는 것이 별로 수면 위로 떠 있지 않을 텐데 제주도를 한번 우리 국제화 시키는데 제주도의 지식인들이 한번 힘을 합쳐서 사회적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위르논 김용식 교육부 장관님, 또 신용화 교수님, 얼마 전에 자꾸 오셨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김세원 교수님,
또 작고 오신 김동성 교수님, 또 문정인 교수, 또 제주대학의 고성준 교수, 또 양영식 차관님, 이런 분들이 발기인이 돼서 국제협의를 태동을 했는데, 뭐 지금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자문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이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영어가 좀 서툴어서 한국말로 쭉 이걸 할 테니까 통역하시는 분들 통역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용범 우리 이사님, 제주도가 나온 걸출한 언론인입니다.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잘 아는데 아마 오영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머리 좋으신 분으로 그 명성에 비해서는 사회적으로 출세는 많이 못하신 것 같아. 어떤 거나 우리나라 언론인으로서 상당히 그 실력과 여러 가지 업적이 평가받는 분이신데, 이 양반이 늘 고향에 대한 그 애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제협의회 후배들도 한번 볼 겸 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용범 이사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우리 어릴 때 우리 김용범 이사님이 저희들 이상적 모델이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 이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용범 이사님께서 이 발표자 토론 시간이 한 10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토론 이 발표자들이 주제 발표가 끝나면 플로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많이 주겠는데, 제가 이제 한 지식인으로 제주도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이 국제자유도시다 뭐다 하면서 많이들 해왔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 현 주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김호성 부지사님 말씀을 이어갈 겁니다만은 오늘 이 토론에서는 가능한 한 이 발표자들이 당신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제주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 15년 됐죠. 출범한 지가 15년 됐는데 국제자유도시라는 걸 이렇게 봤더니 제주도에 요런 점은 모자라고 앞으로 요런 점은 좀 보강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요점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이 모임이 뭐 얻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조금 유념해 주셔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좀 발표를 해 주십시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또 곳곳 할 때마다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는 겁니까? 예, 시작하십시오. 예. 김용범입니다.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발표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아마 국제관계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 중에는 현지에 살고 계신 분을 제외하고는 많은 경험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대고. 이미 1970년대 후반기에 동경특파원을 4년간을 했고, 그리고 80년대 중반기에 워싱턴 특파원을 한 4년간을 했습니다. 연장되는 바람에 4년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워싱턴에서는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레이간 대통령을 만나러 와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합의를 하는 과정을 직접 취재를 했고, 그리고 바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동부 유럽이 베를린 장벽을 비롯하여 동부 유럽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해체가 됐고, 귀국하고 보니까 또 91년에 소련방이 해체가 됐습니다. 아주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발표를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 먼저 아까 우리 고 총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제협의회가 처음에
탄생할 때 논의가 됐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제주도를 국제화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명확하게 그 국제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두루뭉실하고 제주도를 세계에 알리고 또 세계 사람들이 제주도 와가지고 관광 상품을 많이 소비를 하고 또 제주도 특산물이 있으면 내다 팔고 또 외국 사람들도 투자를 할 거 있으면 하는 게 그게 국제화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대충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뭐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슬로건으로 주장됐던 것이 뭐냐면은 Think globally, act locally. 사고는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라는 구호 아래 저희가 활동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먼저 이 발표를 하기 전에 국제화, 세계화가 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얘기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정의를 한 걸 보면은 세계화에 대해서는 뭐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기 뭐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세계라는 하나의 사회로 통합되는 과정이다. 뭐 굉장히 아주 브로드한 설명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무슨 소리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나온 거라면 앤서니 기든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제가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압니다만 아주 멋들어진 설명을 했어요. 서로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들이 서로 연결되어 거구적인 글로벌한 규모의 세계사회를 형성하여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이 많은 이 사회과학 계통에서는 비치를 해가지고 인용을 하는 사전입니다만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사전이 있어요. 미디어 앤드 커뮤니케이션 사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세계화라는 용어는 지구의 모든 부분들이 상호 연결성이 증대되고 국가 횡단적인 경제적 문화적 시스템들이 국민 국가의 경계를 넘는 지배력을 발휘하는 현상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종합을 하면은 우선 국가의 경계를 자유스럽게 사람과 상품들이 넘나드는 사회, 그리고 세계를 하나의 전체로서의 하나의 사회로 보는 안목, 이것이 세계화라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국제회의가 주장했던 국제화는 도대체 뭐냐? 아마 이 세계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국제화라는 개념을 당시에 우리가 논의를 했을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세계화보다는 국제화라는 개념 속에는 국가라는 경계선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사람과 상품들이 오고 가는 그런 현상, 이것을 국제화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세계화라든가 국제화라는 것이 뚜렷이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하는 구획선을 긋기는 어렵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은 국제화 속에 세계화의 개념이 들어가고 세계화 속에 국제화 개념이 상당 부분 포섭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여기서 우선 제주도를 해외에 알리고 해외에 있는 외국 사람들이 제주도를 많이 방문해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상품 소비를 많이 해서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국제화라는 세계화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해서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왜 세계화란 말이 나왔냐? 국제화가 맨 먼저 등장을 했는데 이것은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이 용어가 맨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논문으로 시작이 됐다는 뜻입니다. 용어 자체가 시작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화란 말로 변해버렸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리에서 발행되는 르몽드라는 신문 알고 계시죠? 그 르몽드가 세계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어로 어떤 학자가 논문을 쓰기를 르몽드의 르몽드화, 이것이 세계화다. 그러면 영어로 이거를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용어를 월다이제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월다이제이션, 월다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보니까 어색하고 발음하기도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가지고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작은 1980년대 중반기였고, 중반기 이후에 활발히 논의가 되면서 성과물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세계 무역기구입니다.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 이것이 1995년에 탄생합니다. 그러면 세계화라는 용어가 시작이 돼가지고 세계 무대에 학계에 등장이 시작해서 불과 10년입니다. 10년 사이에 세계 무역기구라는 것이 생겨났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자유무역의 세계가 열리게 되죠. 국제협의회는 바로 그 중간 지점에 해당이 됩니다. 1991년에 탄생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회의를 주최하고 있는 제주국제협의회는 세계화, 제주도의 세계화, 제주도의 국제화에 가장 첨단적, 선구적으로 참여를 했고 리드를 해왔다고 해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금 빨리 지나간다고 독촉이 와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국제협의회 자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2년 제2차 제주국제자유국제도시 계획에 나와 있는 2차 평가 보고서, 2차 평가서의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더군요. 제3차 종합계획의 구상안은 나와 있는데 이게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것은 못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제2차 평가 계획과 그리고 제주관광협회에서 나온 제주 입도 관광객의 추이,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주국제화를 평가를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2012년서부터 2015년 사이에 일어난 제주국제화는 중국화입니다. 국제화라기보다는. 그 대표적인 예는 제주도에 들어온 외국 관광객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인입니다. 인구 60만 명인 제주도에서 1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보유가 중국인이 소유 토지가 약 50% 이상이 되고, 액수로 따지면은 외국인 가운데 70%에 해당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나오는 매일경제신문 보도를 보면은 최근에 이 서귀포 위밀이 어느 지역에는 짓당한 관광 단지 콘도들이 그냥 남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선 투자 면에서도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많고, 입도 관광객의 면에서도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세계가, 특히 동아시아가 변했습니다. 국제 환경이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를 논의하던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아주 다른 양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난 6월 중순경 런던에서 열린 G7 회의, G+4죠. 그 회의라든가 나토 회의라든가 EU 회의라든가, 여기서는 중국을 포위하자는 안이 거의 합의점에 도달해가지고 유럽과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바라본 제주도의 위치는 바로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태평양 중심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해당합니다. 제주도는. 말하자면 해양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 대외 정책에 여기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 요충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중국이 제주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만과 일본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센카쿠 열도, 거기서 제주도를 잇고 이오도라고 있죠. 뭐 섬은 아닙니다만은 그 이오도를 잇고 해가지고 규슈 혹은 오키나와로 있는 이 선은 중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해양선이 됩니다. 이거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앞으로 치열하리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제주 국제화에 관한 논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제 정치의 변화를 어떻게 살펴야 되고 거기서 제주도의 위치는 어떻게 확립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제주 국제화 협의를 앞으로 좀 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얘기는 아마 여기 지사로 계셨던 우리 김호중 지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실 겁니다. 김 지사님 좀 나중에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 되신 거 더 하시죠? 끝났습니다. 우리 김용범 이사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중국 어떤 점에서 제주국제자의 도시가 뭐냐, 뭐 이런 말 하면 저보고 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이게 이때까지 중국화에 매달려 왔지 않느냐. 근데 지금 중국이 세계 여러 가지에 미치는 비구름과 또 먹구름과 이런 것들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중국을 이제 경계할 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이야기는 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김호성 부지사님, 오랜 세월 동안 관계에 계시는데 늘 현역입니다. 참 지역 문제에 관심도 많고 신문에 글도 많이 쓰고 또 최근에는 사업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참 이 김호성 부지사님의 그 열정, 저보다도 나이 차이가 10살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다가 가실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저희들 이 토론자로 모셨는데 저는 이 김호성 부지사님 쓰신 원고도 봤습니다만은 되게 이런 거에 초점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인식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김용범 이사님은 중국의 문제, 국제자유 도시를 추진하는데 중국의 문제를 말씀드렸고, 우리 김호성 부지사님 이게 쭉 그 관계에 있어 보니까 이 도대체 이 제주 사람들에게 국제자유 도시라는 게 뭔가, 이거 아리까리해요. 우리 도민들에게 물어보면 그 국제자유 도시 무시거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가 추진하려고 했던 국제자유 도시의 핵심은 뭐냐? 근데 원고에 보니까 국제자유도시냐 국제도시냐, 이거에 대한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JDC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추진하려는 건 자유도시냐 국제도시냐, 이런 거에 대한 김호성 부지사님이 탁전이 계실 거고, 또 하나 특별법, 제주도 개발 특별법이니 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의 관계도 지금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도 특별법이 특별한 게 뭐냐 이 말이야. 지금 특별한 게 없어요. 도의원들 상당히 난 좀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주도 개발 특별법이 뭐가 특별하냐, 이런 등등의 그 논점들을 중심으로 김호성 부지사님께서 뭐 원고를 뭐 참고하실 필요는 없겠고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시면 합니다. 예, 저 보너스로 1분 더 드릴게요. 너무 과찬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일생을 40년 동안 공직만
또 제주도청에서만 그러겠습니다. 예, 국제자유도시 특별법도 그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세계화 추세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이제는 사람과 자본과 물품을 자유롭게 들어오는 도시를 그 포스트 홍콩, 홍콩이 교차지대에 지났으니까 그걸 미리 예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부터 우리 고충석 총장님을 비롯해서 제주대학에서 그 동아시아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구범 지사께서 그걸 어떻게 세계화 흐름에 하느냐, 김영삼 대통령이 국제화 세계화거든요. 그 모토가.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도시 특별법이 생겼어요. 그런데 국제도시 특별법으로 여러분께서는 사람과 자본과 그것이 자유롭게 왔느냐, 이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국제자유시를 진짜 그 모토가 사람과 자본과 물품이 자유롭게 오는 게 국제자유시인데 과연 20년 동안 그렇게 했느냐? 저는 좀 퀘스천마크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간단히 하겠는데 여러분이 토론을 많이 주세요. 질문을 저한테 질문을 주면 이제 질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이 정부가 큰 정부는 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작은 정부를 해야 규제를 덜 해요. 규제를 덜 내야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는 방향만 하는 게 작은 정부인데 이 특별자치도란 거는 이제 큰 정부를 만들어 버렸어. 결론적인 얘기한다면은. 그래서 국제자유도시가 좀 가는 방향에서 이것도 좀 어중간하게 돼버리고 특별자치도는 지금 2.0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것 때문에 그것도 어중간하게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고자 합니다. 제가 얘기할 거는 뭐 이제 국제자유도시가 왜 생겼느냐, 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생긴 이후에 2006년에 또 특별자치도법이 생겼어요. 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촉진하기 위해서 생긴 법인데 이제 법이 원래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자치도라는 그 특별한 자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겨서 왜 제주도만 특별자치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노란자는 아무도 안 와서 4,660건이라는 엄청난 물량은 다 왔는데 그런데 지금 작년 11월 달에 발표한 게 뭐냐? 그게 2.0입니다. 지방자치 2.0 시대가 오면서 다른 도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가 버려요. 언젠가는 자치 분권을 해서 같아버립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 시대의 자치 시대란 거는 이거 여기서 오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말로는 분권화요. 그 연방주 형식의 분권합니다. 연방주라는 거는 큰 국가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다민족이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단 연방거든요. 연방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이 분권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국가라는 엄청난 큰 기관에서 전부 예산 이런 걸 다 담당해 버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해도 예산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누가 시간 되면 저한테 땡 해주면 그만하겠습니다만은 시간 더 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일단은 작년 가을에도 눈이 환하던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안 보여요. 이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해서 우금민 지사가 열정적으로 제주도가 상당히 외소원적이고 낙후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투자에만 하다 보니까 엄청난 투자가 들어왔어요. 그때 국제자유도시 우리 발전연구원장을 고충석 원장님이 하셨습니다만은 정말 말 못할 정도로 엄청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난개발도 있고 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원래 목적은 투자 유치거든요. 어떻게 하면 투자를 많이 유치해서 낙후된 지역을 해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기업을 이걸 잘 지원해 주자 하는 게 이게 원래 특별자치도의 법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되니까 이제 도지사가 바꿔졌잖아요. 그거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노무현으로 바꿔줬어요.
그게 바꿔지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이 대통령이란 건 다 자기 업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국제도시 특별법에는 업적이라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은 분권화예요. 분권화. 지방에까지도 다 권한을 주자. 여기서 시작해서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모범을 준 게 제주도 특별자치법입니다. 특별자치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소위 그 공무원 사회에는 그 좀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 파킨스 원리가 작용됩니다.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은 정원이라든지 모든 게 전부 도지사한테 와요. 이게 여러분 잘 들었죠? 그때 막 시끄러웠죠? 뭡니까? 도지사가 어떤 도지사요? 제왕적 도지사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너무 제왕적 도지사니까 도의원들은 또 반대당에 있는 도의원들 있잖아요. 왜 너만 제왕적이냐? 그래서 이제 도의원하고 이 티격태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 표지에도 나옵니다만은 경기도가 1인당 주민 1인당에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그 공무원의 그 작은 정부냐 큰 정부를 가름해요. 근데 이거 내가 분석을 해보고 봤더니 행자부의 자료를 좀 부탁드려서 했더니 이게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53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 53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그 1인당 주민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통계도 행자부에서 약간 이게 정확치는 않아요. 그래도 행자부에서 받은 자료니까 그건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서울이 1인당 주민 공무원 1인당 520명을 담당합니다. 부산이 418명, 대구가 395명. 쭉 있다가 보면은 세종이 156명인데 제주도는 맨 밑에 보면 109명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한 사람이 109명이면은 우리가 65만 70만 인구일 때 공무원 수가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그게 나누면 되잖아요. 7,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다른 도에 비해서 엄청난 이 큰 정부가 돼버렸어요. 아까 있잖아요. 파킨스 원리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가 가느냐? 우리가 6조 5천억 되는데 그게 예산이 얼마냐면은 행정비하고 인건비를 합쳐서 거의 2조에 가까운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돈을 기업에 주어야 돼요. 기업에. 그래서 국제도시를 정말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서 아까 사람, 자본, 그런 물류에 대해서 정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원래의 목적대로 갔으면은 조금 더 국제도시가 도민들에게 좀 그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겠냐. 자유롭게. 근데 사람이 자유롭게 오는 거는 성공했었어요. 그때 노비자 제도가 지금도 있지만은 중국에서 250만 명까지 왔어요. 중국 자본이. 중국 자본이 넘어오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제주도를 완전히 땅을 자기가 다 사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건 규제를 하면서도 국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 우리 김용범 인사도 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만 우리가 유치할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 50대 기업, 100대 기업이면 세계적인 기업이 10개 이상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외국에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있는 투자를 더 섭외를 해서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겨우 들어온 게 신라호텔, 삼성. 이거 관광이요. 그건 그 삼성이 안 와도 관광은 돼요. IT 사업이 들어와야 돼요. 또 현대,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외국에만 다니다 보니까 투자는 많이 했지만은 이게 제주도를 들러먹기 위한 우리 이상합니다만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위한 땅을 사다 보니까 난개발도 되고 또 저기 휴양 어디 있죠? 예래 휴양업은 사고가 나버렸잖아요. 휴양지에 이 주택지를 만든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돼요. 이건 대법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이걸 좀 아셔야 되는 사항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시장군수 김영은 시장이 있을 때부터 이게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혁신안으로 갈 거냐 점진안으로 갈 거냐. 그런데 이제 혁신안을 채택한 거예요. 왜냐? 혁신안이라야만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 분권에 접근이 되잖아요. 접근이 되기 때문에 점진안도 가능하고 혁신안도 가능했었어요. 그때 투표가 돼버리면은. 그랬으면은 요즘 시끄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국제자유도시는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민주성은 좀 접어두고 시군 자치는 민주성 아닙니까? 그런데 효율성을 중심했어요. 제주도가 좁은 지역이니까 도가 다 운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제왕적이란 이게 잘못된 것도 나오고 시군은 폐지돼서 요즘은 시군 또 부활하자. 행정시장 직선하자. 이런 얘기가 돌아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혁신안을 하지 말고 점진안으로 쓰면 그냥 시군까지 있으면서 그렇게 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난 얘기입니다만 후회를 좀 합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세요. 48페이지에는 왜 이 헌법 요청을 냈어요. 그 시장군수 세 사람인데 그때는 이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남군 이제 군수가 이제 현덕, 북제주군은 신철주 군수 아시죠?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직무들이라 보니까 한 사람 빼졌어. 그분만 있어도 이게 좀 바가지였을 거예요. 이제 세 사람만 정도만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요것만 마치고 끝이겠습니다만은 48페이지 보시면은 시군을 없앤 거에 대해서 반대한 헌법재판관이 있어요. 그게 반대 의견을 낸 게 주선입니다. 주선이 씨인데 이런 거를 하려면은 이거는 각하돼 버렸는데 이 반대 소수 의견으로 하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시군 자치제를 없애려면은 주민투표도 중요한. 주민투표는 했잖아요. 주민투표는 했지만 주민투표도 중요하지만은 시군을 대표하는 시군 이외의 이견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 해서는 안 된 거다. 이거를 들어야 되는 거다 한 것이 그래서 참고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방 행정에 대해서 좀 연구하실 분 있으면은 이 소수 의견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만은 필요하면은 질문하면은 제가 뭐든지 여러분과 같이 해서 우리 제주도를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다 지성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성인들이 바른 말을 하고 역사를 바르게 알고 이렇게 알고 진단하는 거와 모르고 진단하는 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가 작년 12월 달에 그 발표를 했어요. 지방자치 2.0. 그 2.0에 보면은 전부 단체자치보다는 주민자치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주민자치 쪽으로 흐르는 상은 좋은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우리가 이걸 인용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의견도 주시면 좋아요. 이 토론에서. 뭐냐면 지금 현재 도의원하고 도지사하고는 대립형이 아닙니까? 대립형이거든요. 근데 이걸 영국형은 통합형이에요. 영국처럼 이제 통합형으로 해서 하면은 도의원이 당선되면은 도의 국장, 도지사까지도 도의 이장이 할 수 있는 게 통합형이거든요. 그러면 제2공항에 대한 반대 것도 없이 도의원들이 하겠죠. 단점은 도의원들이 너무 직권을 남용하는 우리가 있어요. 통합형이란 게. 예. 그래서 이제는 도지사하고 도의원이 이렇게 대립적으로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그 하나의 그 대립형의 그 형식인데 이게 통합형도 주민투표만 하면 가능하도록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직 그거 시행하는 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실험을 했으니까 이왕 뭐 특별자치도도 안 되고 구제자치도 안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통합형으로 한번 실험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한 거는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도의원들이 당선되면은 도의원들이 도의 국장, 도지사 이 영국에서 하고 있고 실제 세계적으로 통합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좋냐? 또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실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국회의원이 국제자유도시를 이제 특별법을 이제 새로 만들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국제자유도시를 거기에 자유를 빼자 이겁니다. 국제도시로 만들자 특별법을 이제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들이 찬성이냐 나쁜 거냐도 여기서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 저는 자유란 말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유. 자유란 건 뭐냐? 기업에게 기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하는 게 자유예요. 그런데 자유를 빼버리면은 국제도시가 되는 거예요. 국제도시 특별법 때문에는 부산,
서울, 인천, 송도 이런 게 전부 국제 도시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자유를 못 붙여요. 그러나 제주도는 자유를 붙일 수 있어요. 왜냐? 규제를 완화하는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작은 정부를 통해서 기업을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이걸 지원해 줄 것이냐, 지원을 잘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게 그 국제 자유도시와 국제 도시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지금 이 대표 발의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나가 보기에는 야,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근데 이걸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방 언론이나 지방의 지성인들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2.0을 이제 하는데 어제 보면 우리가 신람적인 도시가 제주도 아닙니까? 그럼 이 제주도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토론을 활발히 해야 돼요. 근데 묘하게도 도의원 따로 계획 잡고 도지사 또 따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특별자치도와 이 국제도시 계획, 종합개발계획을 이 서로 둘이가 합치지 않고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부지사님 뭐 이 예. 자리에서 좀 끝마치셨다가 끝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끝입니다. 나 시간 더 줄까 싶어서. 제가 조금 사족을 달면 이 우리 국제자유도시라고 특별자치도 했잖아요. 김태환 지사 때부터 했는데 공무원이 1000명 늘었어요. 원희룡 지사 때 한 1000명 늘었어요. 이 원지사 때 공무원, 준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무슨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다 4대 보험 다 줍니다. 이게 도대체 제가 이제 제주발전연구원 연장할 때 국제자유도시로 가자. 시군이 없어지면 공무원 수도 확 줄고 1년 예산이 한 800억, 그래서 1000억 정도 이게 절약할 수 있다. 아까 김호성 부지사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은 민간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 민간 부분. 정부가 다 하는 건 국제자유도시가 아니에요. 민간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게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접경인데, 이게 제주도 이렇게 예산 공공 부분에 투자하는 이제 예산이 이렇게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도 무슨 센터가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고, 난 아까 부지사님 말씀 계셨지만은 제주도가 쇼핑 아울렛 하나 못 오는 이 땅에서 무슨 국제자유도시를 하냐 이 말이야. 지금 제가 국제자유도시로 성공한 건 영어교육도시밖에 없어요. 지금 영어교육도시밖에 없는데 쇼핑 아울렛 하나 못 만들잖아. 중소상권 무서워서 못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무슨 국제자유도시랍니까? 지금 중국에 많은 이제 자본들이 여기 왔는데 다 이거 가투리 관광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가 와서 세계에서 다 그래요. 중국이 자기네가 와서 땅 사고 집 짓고, 그 자기네 중국 사람들 거기에 데려다가 장사시키고 식당 시키고 호텔 시키고, 통역은 조선족 데려다가 통역시키고 오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원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와서 이 가투리 관광 시키면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떨어뜨리는 거 거의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홍콩, 싱가포르 뭐 이게 제주도가 맞지도 않은 지역이지만은 이게 환상의 서곡이다.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은 제주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 부지사님 계신데 이제 새 판을 짜야 되겠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지사님 무슨 저 기관 통합형 이런 말씀하는데 도의회 국제의원들이 국장 그 전혀 그 맞지 않아요. 우리 제주도에는 우리나라가 아직 그 시기상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기관 통합형으로 성공하는 곳에 보면 의원수가 확 줄어듭니다. 우리 제주도처럼 40몇 명 가지고 어떻게 기관 통합형입니까? 의원수도 확 줄이고, 그건 또 저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장은 상징적 지도자예요. 기관 통합형 때 시티 매니저라고 따로 뽑아요. 요새 말하면 이 실무 시장을 따로 뽑습니다. 이 독일 같은 데 전부 다. 그래서 이거 준비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도의원들이 저 부지사님, 예. 국장 맡으셔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디 전문성이 없어서 좀 어렵죠. 아니 요새 말하는 거 보면 잠자다가 일어나서 생각나면 툭툭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즉흥적인 게 많은데 아직 그렇게 가려면 좀
어렵으면 어렵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에 재점검해야 돼. 재점검. 공무원은 몇 명을 뽑을 건지 이거 진짜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야, 제가 말이 많아졌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오신 정구현 선생님 오늘 여기 오지 못하고 사이버를 통해서 오늘 토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 우리 자리를 비켜야 되는 거. 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예. 여기서 뵙게 됐습니다. 네. 물론 우리 정 교수님들 제주도를 아끼고 사랑해서 제주도 이런 세미나에도 자주 오시는데 오늘 저희들이 여기 직접 오셔서 저희들과 같이 담론을 나눴으면 좋은데 아쉽습니다. 정 교수님 오늘 저희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여기 어디까지 왔나? 앞으로 해야 될 과제는 뭔지 그렇게 해서 정 교수님 뭐 학계도 있었고 또 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소장님도 운영하셨고 참 다양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정 교수님 발표하신 원고에 구속받지 맞으시고요. 내가 보니까 이 제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시켜야 되겠다. 좀 이 외부 전문가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부총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제가 직접 갔으면 좋았는데 이번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국제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제주도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드린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화를 글로벌화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요. 그래서 글로벌화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경이 낮아지고 시간과 공간이 축소되어 거래와 왕래가 급증하며 인간과 사회관계 및 국제질서가 복잡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 정의에 보면 두 가지가 글로벌화를 드라이브하는 거거든요. 하나가 국경이 낮아지는 거고 또 하나가 시간과 공간이 축소되는 건데요. 국경이 낮아진다는 것은 중요한 게 이제 정부 규제가 축소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축소되는 게 이제 기술 발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화의 동의는 드라이버는 정부 규제 완화와 기술 발전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196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를 규칙 기반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유라는 말이 정부의 규제를 줄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으니까 국제 자유도시의 제주를 국제 자유도시로 하느냐 국제 도시로 하느냐는 가지고 의견이 엇갈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자유라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단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화가 최근에 와서 일부 학자들은 이제 글로벌화 시대는 끝났다, 이제 탈글로벌화 시대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글로벌화도 있었지만 19세기에도 글로벌화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한 1860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까지를 제1차 글로벌화 시기라고 그러는데요. 그때는 이제 영국이 주도한 글로벌화 시대죠. 그래서 합쳐서 보면요. 1860년부터 지금까지가 160년이지 않습니까? 160년 중에 1914년부터 1945년까지 30년,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대공황, 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그래서 30년을 빼고 나머지 130년 동안 자유화와 글로벌화 추세가 지속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글로벌화가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글로벌화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고로 이거는 이제 맥킨지가 어떤 보고서에서 제시한 건데 제가 좀 활용을 하면 글로벌화의 5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상품, 서비스, 돈, 지식,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글로벌화라는 게 이 상품, 서비스, 돈, 지식, 사람 5가지가 이제 이동이 많아지는 건데요. 그 중에서 처음 3개, 상품, 서비스, 금융, 돈. 이건 이제 저는 3대 전통적 글로벌화 흐름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전통적 흐름은 2008년 세계 대불황 이후에 좀 성장이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이 3대 글로벌화 비중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GDP 대비 한 53%에서 한 40%로 줄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그 3대 전통적 흐름은 줄었지만 지식과 데이터의 흐름은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2008년 이후에도 글로벌화 흐름은 지식과 데이터의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0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지난 15년 사이에 데이터의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200배 증가했습니다. 200배. 이거는 이제 통신망이 이 로컬 브로드밴드를 포함해서 국제 통신망이 늘어나고 엄청난 데이터가 흐르면서,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는 2010년 이후에 완전히 디지털화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 160년간 지속되어 온 전통적 글로벌화는 이제 디지털 글로벌화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 정부도 이거 돌이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글로벌화는 규제 완화와 기술 변화 2가지가 양바퀴가 되어서 글로벌화를 드라이브 했다면, 지금은 정부 규제는 덜 중요하고 기술이 글로벌화를 주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미중 갈등에 대해서 조금 썼는데, 이 미중 갈등은 이제 앞으로 더 전개가 되겠지만, 2018년부터 이제 트럼프가 7월부터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미중 갈등이 세계 무역량을 크게 감소시키거나 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아직 이제 한 3년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하고 그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팬데믹이 글로벌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주도에 대한 시사점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팬데믹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동을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가지 흐름 중에 이번 팬데믹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사람 이동을 제한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 이동을 제한했기 때문에 관광이 타격을 입은 거고, 여행이 타격을 입은 거고, 항공 운수가 타격을 입은 거거든요. 근데 제주도 경제는 75%가 관광 및 서비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컸습니다. 이번에 제주도가. 그러나 이번에 팬데믹의 영향이 두 번째, 그러니까 사람의 이동을 제한했지만 이동을 제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디지털화가 팬데믹이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세계적으로 디지털화의 속도를 한 5배 늘렸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10년 걸릴 디지털화를 2년에 단축시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에서 2020년 사이에 데이터 흐름이 200배가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아마 요 2, 3년 사이에 아마 몇 배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팬데믹의 가장 큰 영향은 디지털화를 앞당긴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경제가 사람 이동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타격을 많이 입었고, 그 제주 한국은행 제주에서 추정한 걸 보면은 사드 때는 사드 사태 때는 제주도의 그 부가가치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1% 정도였는데 이번에 한 7%, 8%로 이제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팬데믹은 제주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사드 때 한 4배 정도 되는 상당히 그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결국 그래서 5가지 흐름 중에 제주도의 중요한 흐름이 이제 그 사람 흐름인데, 다행히 제주도 인구는 2010년대 계속해서 증가했고요. 그런 점에서 제주도 경제는 잘해왔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은 매년 인구 증가율이 2%를 넘어서 평균이 2.4%였는데 2019년부터 이제 사드 사태 이후에 인구 증가가 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중국에서 투자가 좀 줄어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화를 주도하는 5가지 흐름 중에 이제 상품, 서비스, 돈,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인데, 제주도는 사람에 많이 의존하는데 그건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제주도가 글로벌하게 디지털 센터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주의 글로벌화는 환경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관심사가 한 2-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디지털화, 2번째는 기후변화, 3번째는 빈부격차의 확대거든요. 그렇게 볼 때 제주도는 이미 그 클린 앤 그린 제주라는 그런 비전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미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큰 흐름은 디지털 전환이지만 디지털 전환을 가지고 뭐 큰 도시나 글로벌 센터하고 경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의 앞으로의 국제화의 비전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나 탄소 제로 그런 경제의 리더로서 좀 이니셔티브를 쥔다면은 제주가 나름대로, 제주 국제자유도시가 나름대로 글로벌화, 국제화의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께서 뭡니까? 이 제주도가 몇 년 전부터 세계 환경 도시로 나가자고 하는 아젠다는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프로에서 아마 질문이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 AI 인공지능 전문 아주 대단한 전문가라고 말씀을 아까 주최 측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방묘험 의장님, 우리 이름이 참 생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분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동방묘험 선생님께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우선 이 강 박사님께서 저를 이 포럼에 초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제주를 굉장히 사랑하는 외국인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에 제주를 방문을 했고요. 당시에 제주와 완전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한, 그리고 이제 4.3 희생자들을 위한 콘서트와, 그리고 이들의 어떤 치유, 그리고 또 변화를 위해서 돌문화공원에서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경험을 토대로 또 전문가로서
동서, 중동 지역 간의 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동방묘음이고요. 제 중국 이름은 리슨첸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수학을 했고요. 또 칭화 대학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몇 가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는 단문화 소통 그리고 중국의 국제화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을 미국 그리고 호주, 캐나다, 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에 어떤 문호를 개방하는 데 기여를 해왔습니다. 중동 지역의 경우 이란 그리고 걸프만 국가 6개의 걸프만 국가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도 소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신성한 어떤 구호를 외치는 그런 전문가로 거듭났고요. 그리고 화합의 여정이라는 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합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국이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됨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마음과 그리고 몸을 모두 다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협업을 할 때에 영구적인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합의 여정은 이미 전 세계 25만 킬로를 지금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회사, 그러니까 화합의 여정이라는 회사는 많은 국가에서 300여 명이 넘는 저명한 아티스트들을 초청했고 그리고 또 많은 국가들의 저명한 재계 인사들 그리고 또 정부 기관들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제주도를 방문을 했을 때 저는 제주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 환경, 아름다운 천혜의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제주는 정말 아름다운 섬입니다. 정말 완벽한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대 할망이 빚은 완벽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민 분들과도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의 문화에도 어떤 그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설문대 할망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달에 비는 것 그리고 또 탐나 왕국의 이야기에도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그 흔적을 좀 찾아보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제주의 어떤 고유한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과 어떤 깊은 관계를 맺고 또 제주의 어떤 문화를 진정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외국에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국제 포럼을 다니면서 제주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보를 한 거죠. 그래서 너 어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그렇게 홍보하는 거야?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제 발전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나친 개발, 발전이 아니라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뿌리와 다시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어떤 손을 잡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는 이러한 것들을 성취하는데 굉장히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는 한중일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 사이에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의 아시아 연합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걸프만 국가에서 제가 콘서트를 열었을 때 제주도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분쟁 국가입니다. 그런데 제주는 평화의 섬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자체의 모습으로 평화의 섬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제2의 고향, 오아시스와도 같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걸프만 국가들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더니 제주에 정말 오고 싶어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곧 종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가치를 우리가 어떤 국제사회에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요한 목적 없이 국제화를 추진한다면 그 성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제주는 치유와 명상 그리고 변화의 어떤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완벽한 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제주도의 미래 개발, 미래 발전에 있어서 제주의 지역 문화를 다시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합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제주의 지역 주민과 그리고 이 육지의 한국의 육지 사람들 그리고 또 국제사회 간의 화합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제주도에서 계속 살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가 시작이 될 때부터 제주도에 있었는데 이 어떤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그리고 자연을 위해서 오름을 위해서 산을 위해서 나무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협업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제주도만의 어떤 배타적인 그런 모습이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사랑하는 어떤 국제사회의 일원이 모두 다 함께 와서 제주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주도를 제가 가진 어떤 인적 어떤 네트워킹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층에 계신 고위급에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는 10월 15일 캄바사와 그리고 그 외에 제 많은 친구들 그리고 지역의 예술가들과 함께 전 세계와 함께 이 제주도의 마음 실크로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대 항망의 신화와 그리고 탐나 왕국 그리고 7개의 별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한데 버무려서 캄바사의 어떤 그 차 의식을 치렀고요. 그 외에 많은 제주도의 지역 아티스트들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음악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때 참여한 예술가들의 국적이 20개가 넘습니다. 제가 모두 다 주관을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저명한 예술가들입니다. 영화인 그리고 또 춤을 추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독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에서 온 분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온 분도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국적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저명한 예술가들이 직접 오시기도 했지만 또 화상으로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또 제주의 이 마음 실크로드를 전 세계와 함께 열어준 것에 대해 굉장히 축하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 제약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함께 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그런 이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더욱더 끌어모아서 고위급의 사람들도 역시 초대를 해서 고위급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 전문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화합의 주거도시 그리고 변화의 도시, 치유, 명상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문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곳, 그리고 전 세계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문제, 모든 어떤 분쟁, 남한과 북한의 문제를 제주도에서 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간의 문제도 제주도에서 풀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분쟁 문제도 제주도가 푸는 데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이와 같은 관계자들이 치유와 명상과 그리고 휴식을 자연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페스티벌과 그리고 행사들, 프로그램을 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도 있고요. 또 맛있는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프만에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자기 집에서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벽한 기후를 가진 이런 제주도에 와서 이 걸프 국가의 사람들이 제2의 집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이 지금 제주도에 와서 많은 그런 액티비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이 제주도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의 어떤 가치를 국제사회에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의 더욱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과 협업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뵀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제주 사람들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제주도는 문화나 환경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제주 개발의 요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런 말씀들을 좀 제주도의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돼. 이 제주도의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그거에서 먹고 살 수 있냐, 제주도민들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요즘 정치 결정들이 경청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도 지금 도청에서 한 사람도 안 왔잖아요. 뭐 그냥 이런 것들이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모임을 하면 제주도에 높은 사람들도 좀 오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문화가 점점 퇴보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초창기에 국제협의회 이런 세미나를 하면 도지사가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20-30분 있다가 1-20분 있다가 하고 식사할 때도 같이 오고 말이죠. 이리 뭐 시장들도 오고 그랬는데 점점 이 관과 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지는 것이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조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 발표자인데요. 하와이 주의원님 제임스 선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한 25년 전에 뵀는데 제주도에서 피스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부인께서 제주도 분인가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실정도 많이 알고 그리고 제가 저 하와이 그 의사당을 방문해 봤더니 이 양반이 하와이 의원 중에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이분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늙으셨군요. 오랜만입니다. 저 때만 아주 저 만날 때마다 상당히 젊으실 텐데. 네, 맞습니다. 네, 하와이에서 인사를 전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제 비디오에 약간 지연이 있어가지고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리십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비교하면 제가 제주도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기여는 제가 제주도를 지난 50년간 계속해서
본 입장에서 평화 유지 이 군으로서 1970년에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호텔도 없었고 굉장히 발전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제주도와 하와이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가지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제 스스로의 견해뿐만 아니라 제 동료들이 그리고 제가 알아온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모두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제주도가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이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그 워싱턴 주와 그린 이니셔티브 협의문을 서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접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면 제주도라는 곳이 국제적인 곳으로 영원히 탈바꿈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제주도라는 곳은 독립적인 도에서 보다 경제적인 식민지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의 경제적인 투자에 너무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소유한 고층의 콘도나 카지노가 너무 많고 관광객도 너무 많습니다. 농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그 경제 손실은 8%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꿈은 평화의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군의 여러 투자나 일자리라는 그러한 유혹 그리고 선원들의 방문 등 때문에 그 꿈이 훼손되는 건 아닌지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하와이를 비교했을 때 하와이는 마우이라는 굉장히 큰 섬이 있습니다. 하와이에는 연간 1,00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데요. 제주도는 사실 마우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 중에서 그 마우이에 방문하는 사람은 3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제주도에는 연간 1,500만 명이 다녀가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전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교통체증도 심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여러 쓰레기나 아니면 그 하수 처리 문제, 기본적인 서비스 문제들이 이런 작은 섬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단기적인 경제적인 이점만을 보고 이곳을 경제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우리 제주도민들을 잘 살피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민들 중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몇 %나 되나요? 그냥 이들이 이 식민지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다라고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제주도라는 곳이 이상적인 곳입니까? 아니면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와이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와이도 관광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지 않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이라는 것은 마치 마약처럼 중독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2021년입니다. 지금부터 10년 후라고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2031년일 텐데요. 그러면 2031년에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2031년 제주도가 성취했으면 하는 10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통제력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다시 규모를 좀 축소하고
지금 토지의 사용을 좀 줄이고 개발의 규모를 줄이고 카지노나 관광객을 통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보건과 백신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 여기에는 이들이 지금 현재 오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8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일종의 오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 여러 가지 거리들의 교통체증도 없앨 수 있도록 이들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이 번영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이 있는 대학원들 그리고 이 고등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등교육이나 커리큘럼을 누가 진행을 하겠습니까? 10년 후에 10년 전을 돌아본다면 제주도가 교육 커리큘럼을 이 고등교육을 위해서 만들고 포럼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개발할 수 있는 중심지였다라고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빈곤한 사람들은 재정 접근권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출이라는 것이 이들이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제주도가 하나의 본부로서 허브로서 새로운 종류의 국제적인 지속 가능성 은행을 주최하고 유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시아의 그리고 아태 지역에 그리고 그 지역 벗어난 여러 지역의 빈곤한 사람들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핵심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가장 뛰어난 재정 전문가들이 젊은이들이 먼저 와서 지속 가능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재정과 은행 관리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서울이나 다른 큰 도시보다 더 재정적으로 앞서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디지털 국제화입니다. 사이버 안보라는 것이 여기 계신 그리고 전 세계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최첨단 사이버 안보 훈련 기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최첨단 사이버 안보 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만약에 우리가 개발하게 된다면 아태 지역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글로벌 교육 리더십입니다. 누가 이러한 커리큘럼을 개발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커리큘럼 개발은 제주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선도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입증을 하는 시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린 에너지라는 것은 그 다른 어느 곳보다 제주도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식량의 생산 그리고 어업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경제의 8%만이 농어업인데요. 그런데 하와이의 전철을 밟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제주도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고 식량 자립을 할 수 있고 자존할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안정성을 찾을 수 있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 제주도가 여러 외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하든지 이것이 중문이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제주도가 싱가포르나 제네바 같은 이 중재 외교를 진행을 하는 이러한 장소들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도가 이미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력을 계속 지속한다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방문하거나 했을 때는 제주도가 그 장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이상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제주도에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평화 유지를 위한 여러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언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평화 유지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문화교육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교육센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주도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제주도로 와서 훈련을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어제 청년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이고 사실적인 저널리즘이 필요합니다. 제주가 국제적인 허브로서 기자들과 방송과 신문사의 윤리적이고 사실적이고 높은 기준을 맞추고 있는 이러한 저널리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이 자극적인 보도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실증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저희는 동아시아랑 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정직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국제적으로 이러한 저널리즘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걸 알아. 저거는 사실이야. 왜냐하면 이것은 제주 방송에서 나왔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보다 좀 더 많은 걸 원합니다. 돈이 아니라 그 많은 의미를 원하는 것이죠. 좀 더 기부하고 기여하고 좀 더 삶의 변화를 이루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보다 나을 것입니다. 근데 당면 과제는 이러한 포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것을 제도화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6분의 이제 지정 토론자의 토론이 있었는데 이 주최 측에서 35분까지 좀 끝내달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 토론을 너무 많이 모신 것도 있지만은 이 토론자 6분이 정말 내가 세미나를 많이 다녀봤는데 오늘처럼 제주 개발에 대해서 제주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생산적인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주신 세미나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법선 회장께서 오늘 토론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국역으로 번역을 해서 이 하나의 자료로 좀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좀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시간이 뭐 5분밖에 남지는 않았는데 꼭 이 토론에 내가 꼭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오늘 제주 발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파라다임의 전환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대개 김호성 부지사님을 제해놓고 다른 5분은 의견이 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강승호 사장께서 한번 하실래요? 어때? 영어로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뭐 한국말로더니 간단히. 제주국제협의회는 그 원래 출발 자체가 브레인 트러스트, 띵크탱크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엘리트들 모임이다, 뭐 이렇게 뭐 비판도 좀 받았지만은 나름대로 제주도의 앞길을 예견하고 계획하는데 좀 도움이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될 포인트는 우리 제주국제협의회나 여기 뭐 평화포럼, 제주포럼이나 정확하게
목적이 뭐냐 이거죠. 결국은 제주도의 바람직한 발전과 제주도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으면은 특별자치도든 국제자유도시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목적을 붙들고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고 집단지성과 요즘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집단 양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주국제협의회가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뭐 없으시면 우리 저 지정 토론자 중에서 한 말씀 김호성 부지사님 한 말씀 하실래요? 예. 이거 기회 주셔서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그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너무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한 건데 실천은 공무원이나 도의원들이나 이런 집행기관에서 해요. 근데 이게 다 허무해요. 아까도 총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걸 모아가지고 토론에서 된 거를 반영시키는 거를 내가 몇 번 주장을 해도 반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주도에서 한 30년 동안 토론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 문화도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 좋은 말씀했는데 이걸 집대성해서 이걸 신문에 한번 발표해야지. 아무리 미래가 좋고 좋은 말 해봐야 이게 역사 안 바꿔져요. 오늘 뭐 좀 우리 국제협의회에서 제주국제협의회에서 좀 액티비티, 좀 행동을 좀 보이라 이 말이죠. 그 세미나만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은 안 되고 정말 강헌 도에 대해서 일침도 좀 놓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파워를 가질 때가 됐습니다. 지금 국제협의회 출범한 지 30년이 됐는데 또 요새 여러 가지 조직적 정렬도 다 끝난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중진을 모아서 그러한 집단 지성, 집단 양심을 좀 발휘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오늘 이 컨퍼런스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전문가들이 석학들이 이렇게 제주도를 보는구나. 거기에 제주도의 미래가 있다. 제주도의 가치가 있다.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제주의 미래는 바로 저런 거다.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어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들으셨다면 박수로. 그러면 시간이 있었으면 더 많은 논의를 할 건데 시간이 없는 걸 정말 애석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정 소장님하고 또 우리 손 의원님 바쁘신데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정 토론자 네 분에게도 제가 지정 발표자죠. 지정 발표자 네 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리고 또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고민하다 보면 제주도의 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방향으로 나아질 거 아니냐, 이런 신앙 비슷한 확신을 가지면서 이 세미나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10시 50분부터 다음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